기와집도 공간이 작기는 마찬가지. 물론 조선 후기가 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초가지붕 대신에 기와지붕을 올리기도 하고 집을 넓히기도 하지만 크기가 좀 늘어났을 뿐 4칸, 5칸 그런 식이었다. 행랑채를 내고 뒷간을 내고 해봐야 기본은 초가 3간이다. 하지만 지체 높은 양반네들은 사정이 좋지 않았던가. 그래봤자 사대부들의 방은 2평 크기가 고작이었다. 서울 인근의 산지에 있는 왕릉에 가보면 왕릉 주위에 관원들의 거소가 있는데 그곳을 봐도 방은 2평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키가 큰 사람이라면 눕기에도 불편할 만큼 좁다. 조선시대 한옥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곳이 여럿 있는데 당시 지체 높은 사대부들의 집이었던 곳들을 봐도 한결같이 방들은 죄다 작다. 화려한 지붕과 유려한 처마로 위풍당당한 외양이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실내는 죄다 2평 남짓한 비좁은 방들로 채워졌으니 가히 이상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답답할 정도로 작은 방이 줄줄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는 옆으로 그냥 뻥 뚫린 마루뿐이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100칸 이상의 집을 짓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한옥 가옥 중 가장 큰 것은 전남 구례에 있는 73칸 가옥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옥일지라도 내부를 보면 마치 성냥갑을 이어놓은 것처럼 단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60평짜리 대형 아파트라고 하면서 막상 들어가 보면 2평 남짓한 방이 30개 있는 것과 같다. 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살았던 것일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작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체구는 결코 작지 않았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웃한 어느 민족들보다 많이 먹는 대식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먹는 편이지. 당시 밀가루와 돼지고기를 주식으로 했던 중국 화북지방의 사람들의 키와도 비슷할 정도였다. 반면 에도시대 일본인들은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평균 5, 6cm는 더 작았다. 하지만 당시 중국과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조선시대의 방은 작았다. 방이 작았기 때문에 당시 집이란 한데 모여 잠만 자는 공간이란 개념이 강했다. 이런 전통에서일까?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집들은 대부분 작았다. 3평 남짓한 단칸방에 4, 5명 온 식구가 모여 사는 모습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살아야만 했던 걸까?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다. 1차적으로 건축술이 발달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었다. 중국은 일찍부터 벽돌로 집을 지어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목조와 흙벽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짓기가 어려웠다. 벽돌을 사용 못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조선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온돌이었다. 18세기 이후 온돌이 보급되면서 연료 사용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연료를 절약하면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뜩이나 작은 가옥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방이 크면 온돌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이런 궁여지책의 온돌도 그리 썩 탁월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니 박지원은 열화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온돌은 바닥이 고루 따뜻해지지 않고 벽체가 허약하여 틈새가 생긴 곳으로 역풍이 들어와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했으니 집안을 늘리기가 더욱 힘들었을 테다. 하지만 조선이 본래부터 온돌 생활을 해왔던 것이 아니지 않는가. 조선에서 온돌은 18세기 이후에나 일반화됐는데 온돌만으로 작은 집을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겨울에 불 때는 것이 힘들어서 작은 방을 선호했다 하여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좀 더 크게 지어서 넉넉히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좁게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폐단. 코끼리 말뚝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새끼 코끼리를 어릴 적부터 말뚝에 묶어두면 나중에 힘이 센 청년 코끼리가 되어도 그 조그마한 말뚝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적 몇 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늘 힘에 부쳐 실패를 하다 보니 코끼리는 성장을 해서도 그런 사실만 인지하고 숙명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늘 작은 집, 작은 방에서 대를 물려 웅크리고 살다 보니 뜻하지 않게도 정서적인 빈곤감이 심화되었다는 이론이다. 좁은 곳에서 길들여져 사는 사람들은 사물을 좁게만 파악하려는 본능이 생긴다는 것이다. 때문인지 조선시대 길은 상당히 좁았다. 시골 마을은 골목을 조금 크게 직선으로 내도 될 만하지만 형편없이 좁고 구불구불한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다. 집도 작고 방도 작으니 큰 길에 대한 개념도 사라진 것인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서울의 최대 넓은 도로는 광화문인데 이곳은 관청의 거리이며 대궐 앞이기 때문에 광장쯤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넓은 도로는 서울 사대문을 잇는 거리였는데 서류상으로는 폭이 17m였다. 그 정도면 나름 넉넉한 폭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양쪽으로 하수로가 나 있고 그 앞으로는 도로를 무단점거한 무허가 주택들, 상점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어서 실제로는 말 두어 마리가 지나가면 꽉 차는 거리였다. 구한말 조선에 온 한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서울에서 가장 넓은 대로는 폭이 7m 정도라고 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길들은 좁은 골목길 투성이었다. 창호지문에 숨겨진 폐단. 한국 사람들은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한반도의 겨울철 날씨는 세계적으로도 춥다. 1월 평균 기온을 보면 춘천이나 평양은 모스크바보다 춥고 서울은 북유럽의 스톡홀름, 오슬로와 비슷하다. 심지어 한반도에서 따뜻한 축에 든다는 부산의 경우도 런던, 파리보다 더 춥다. 하지만 그런 혹독한 겨울을 한지 한두 장의 문에 붙여서 살아갔던 게 조선시대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실내의 열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겨울만 되면 온 국민이 콧물을 달고 살아야만 했다. 왕도 마찬가지였다. 걸핏하면 신열이라고 하는 감기에 걸렸던 게 조선의 국왕이었다. 하지만 창호지 바른 문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전통 한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음이 도통 안 됐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벽도 얇았지만 그보다 창호지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당연히 안방에서 가장이 기침만 해도 온 가족이 다 알아듣게 된다. 안방에서 소리 한 번만 질러도 온 집안이 숨을 멈춘다. 결국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가부장적 문화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문만 열면 마당인 구조였으므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온 식구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야만 한다. 모른 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 결국 이런 집에서 살다 보면 사생활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말이 밖으로 잘 새어나간다. 우리는 사극을 보다 보면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몰래 밀담을 엿듣는 장면을 많이 보는데 이게 알고 보면 꽤 고증이 잘 된 장면이었다. 오죽했으면 구한말 한 선교사는 이렇게도 말했다. 조선민족의 단점 중 하나가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인데 비밀을 지켜주는 것보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남보다 더 빨리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기와지붕의 폐단. 한옥은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
같은 평수라면 벽돌집의 3배, 목재주택의 2배 이상 들어간다. 이유는 거주와는 상관없는 거치장에 너무 과도한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건축비의 절반 이상이 지붕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붕이란 거주 공간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한옥은 흙 몇 트럭을 지붕 위에 얹히는 이상한 건축물이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지붕의 하중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한옥은 외려 지붕을 무겁게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붕이 무거운 건물은 지진 등의 흔들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지붕이 너무 무거워서 절 같은 데를 가보면 추녀 사방을 따로 기둥으로 받쳐놓은 곳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습기에 약한 흙이 지붕에 깔리기 때문에 목재는 썩고 틈이 떠서 그 사이로 온갖 벌레들이 기생을 하게 되고, 그 벌레를 잡아먹겠다고 새가 들어와 살고, 또 새를 잡아먹겠다고 뱀 따위가 들어와 살게 된다. 또 그런 틈새 때문에 걸핏하면 비가 새어 들어온다. 당연히 유지 보수비가 벽돌집에 비하여 몇 배는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